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관세입니다. 이 관세 영향에 들어간 산업군은 정말 많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고요. 그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세 영향에서 피해간 관세 무풍 지역이 또 집중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있는데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으니 관세 무풍 지역의 중심에 있는 엔터 섹터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야, 엔터주가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매수 매력도가 있는 종목과 기업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희 리서치 초대석 처음이시잖아요. 아, 예. 제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 소감 한 말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애널리스트입니다. 여기 그로스 리서치 프로그램은 처음이고요.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원래 처음에는 그 현대차증권에서 원래 처음에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좀 현업에 갔습니다. 제가 그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CSO 전략기획 본부장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리딩 투자증권에 와서 예, 애널리스트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원래 주력은 엔터 미디어 요런 거 특히 이쪽 뭐 엔터 쪽은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엔터 산업 현업이나 그리고 주가 관련된 거는 뭐 우리나라 K5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조니까요. 뭐 국내건 해외건 어디 가서든 제가 뭐 절대 예,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꼭 여기 와서 엔터 미디어도 하지만 제가 그 당시 왔을 때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메타버스 뭐 인터넷 소프트 게임 요즘 하는 AI 좀 이런 새로운 트렌드 쪽으로 많이 좀 해서 리서치하고 있는데 엔터는 다른 건 몰라도 엔터만큼은 제가 저의 가장 주 종목입니다. 아니 큐브엔터에서 일하셨다고 하니까 확 신뢰감이 생기면서 아닙니다. 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겉에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산업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이 기대감 안고 좀 시작해 볼게요. 예, 근데 이제 네. 여기 방송이니까 네. 딱 그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선을 제가 잘 조율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엔터에 앞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슷한 건데 이제 인터넷 대표주 예.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예.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예. 이제 AI라는 그 모멘텀 타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 상승 탄력도가 또 올라갔고요. 워낙에 저평가였잖아요. 예. 밸류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주가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다라는 평가 많은데 네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가 한때는 이제 국민주였잖아요. 국민주예요. 지금 몇만 원인데 뭐 100만 원 간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 거래량이나 보유 순위가 뭐 삼성전자 다문의 네카오였는데 뭐 특히 금리 인상기 맞물리고 양사가 좀 생각보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걸 보이면서 주가 급락해서 했다가 최근에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AI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에 이제 연동돼서 뭐 초반에야 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 그런 게 됐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으로 연결됐을 때 어디가 수혜냐 했을 때 원래 본업인 네이버 카카오의 본업과 AI와 연동돼서 가장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금리 이제 인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이런 그 인터넷 소프트웨어주가 말 그대로 또 하나 수혜주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대표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총출동해서 본업과의 시너지 방안을 해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죠. 2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하겠다 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 요즘 더 핫한데
다름 아니라 그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 샘 올트먼 씨가 이제 협업하기로 그 전격적으로 카카오와 협업할 때 해서 얼마 전에 카카오 그 정시아 대표님과 단둘이 만났죠. 했잖아요. 저도 뭐 정시아 대표님 만나 뵀지만 오. 물론 그 전입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따로 만나서 한번 왜 샘 올트먼이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서 이제 주가도 정말 시계열 길게 봤을 때는 단기간에 급등했지만 길게 봤을 때 뭐 이제 다시 시작 아니야. 그렇죠. 그렇고 오히려 다른 이런 또 지금 이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니 뭐니 머리 아픈데 이건 관세에서도 영향이 자유롭고 없죠. 네. 어쨌든 금리는 갈수록 내려가고 그리고 딥시크가 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AI 좋은데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네이버 카카오가 하기에는 힘들잖아. 그런데 딥시크 보니까 생각보다 수 있지, 이거죠. 그렇게 뭐 생각보다 돈이 아주 많이 들지 않겠는데 이런 게 다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주가가 왜 한번 이렇게 방향을 그래서 올라가건 길게 내려가다가 방향을 추세 전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속절없이 내려가다가 바닥을 언제 바닥에 하다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까지 더해져서 제가 보기엔 요즘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영향과 딥시크가 등장함으로써 AI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 저비용 인식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주가 가격도 싼 데다가 샘 올트먼까지 와가지고 손 내밀었죠.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네카오가 최근 들어 좀 급등을 했다. 앞으로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샘 올트먼 씨가 카카오 그 퇴적했을 때 처음에는 전형적인 그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 작년만 해도 다들 젠슨 황이 안 와, 다들 그랬다가, 네. 그래서 그냥 이제는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이 더 오르게 좀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은 국면이었잖아요. 그래서 하길래, 이거 샘 올트먼 괜히 갖다 붙인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진짜였는데, 저는 근데 딱 하나 저도 좀 아직 모르는데, 정확하게 샘 올트먼 오픈 AI랑 카카오랑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대감은 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가 제가 생각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 AI와의 이런 협력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마 나올 거니까 저도 그럼 당연히 이제 그거 관련해서 레포팅도 하고 네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또 여기 나오겠습니다. 약속 좋습니다. 저희 일단 약속 받아냈고 그게 문제긴 해요. 카카오랑 샘 올트먼이랑 이제 만나긴 했는데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내용이 없어서 그게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만약에 뚜껑 딱 깠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실망스러운 거면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올해 네카오의 흐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네. 그래도 샘 올트먼이 카카오를 선택한 건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를 택했죠. 또 샘 올트먼이 제 생각인데요. 글로벌하게 너도 나도 같이 뭘 하자고 할 텐데 하필 대한민국에 카카오에 왔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최고의 레벨이 있는 사람인데 좀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막 주가 10% 오르고 난리 났었죠. 자, 기대를 해보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엔터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실적 자체는 선방을 했습니다. 4분기에 선방을 했고 올해가 어떨까 전망이 좀 궁금한데 일단 그 IP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IP 강자가 이제 하이브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SM 같은 경우는 신인 걸그룹들, 신인 보이그룹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MD 상품이나 뭐 추가 콘서트나 그런 매출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JYP는 비용을 잘 아낀다. YG는 IP가 너무 한쪽에 몰려있다. 이런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실적은 어떻게 볼까요? 실적 말씀드리면요. 당장 24년 4분기 실적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주는요. 실적이 1분기가 저점이고 2, 3, 4, 4분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4분기에 이제 연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 콘서트가 많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런 아티스트들도 흔히 말하는 연말이 대목이니까 11월 말 12월 초쯤에 이제 컴백 성수기군요. 대규모 정격 컴백해서 앨범도 이제 앨범도 보면 이제 딱 곡 하나 있는 디지털 싱글이 있고
곡 몇 개 있는 뭐 미니 앨범이 있고 곡 많이 있는 정규 앨범이 있는데 보통 연말에 정규 앨범 딱 내고 그 또 개중에 좀 준비만 되면 신인들도 그거에 맞춰서 딱 데뷔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신규 앨범 나오면 앨범 판매, 음원 판매 말고 보통 한 곡 하나 내면 한 4주에서 5주 정도 국내에서 이제 음악 방송에서 1등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이나 보통 시작을 뭐 한국의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 시작해서 뭐 이제 일본 뭐 동남아 이렇게 글로벌 투어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24년은 그래도 좀 24년 솔직히 실적은 전체적 봤을 때는 좀 아쉬웠죠. 예, 아쉬웠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업종이 바로 엔터 업종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24년도가 좀 아무래도 아티스트 활동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왜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BTS도 없고 그리고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아시지만 최고의 미래 성장 동력인 뉴진스가 이제 네. 됐고 그리고 뭐 YG는 이제 블랙핑크 분들 완전체 활동 없었고 그쵸. 예,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에스파는 있지만 엑소 분들도 없고 뭐 그랬고 예, JYP는 그냥 꾸준하게 했고 그랬는데 25년도가 왜 좋냐? 네. 흔히 말하는 엄청난 그 가장 탑급의 그룹이 다 복귀합니다. 1번 하이브에는 이제 BTS가 이제 올해 한 중순이면 모든 멤버들이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드디어 BTS 완전체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야. 그거 좋고요. 그다음 예.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럼요. 다들 이제 BTS 완전체 공연 보기 기다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BTS 한창 있을 때 뭐 일본 이제 도쿄돔이나 그런 데 가서 봤거든요. 완전체 공연인데 이제 아마 이번에 하면은 티켓 값부터 해서 뭐 공연 규모까지 엄청날 겁니다. 되게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정규 티켓 가격은 이제 물론 그 엔터사들이 인식하는 건 정규 티켓 가격입니다. 티켓 가격에서 뭐 굿즈 대신에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말 그대로 규모를 얼마나 하는데 BTS면은 뭐 그냥 5만이건 뭐 7만이건 10만이건 다 채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한 번에 공연할 때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금토일 이렇게 속된 말로 연달아서 해야지 세팅 비용 적게 들고 더 마진도 많이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BTS는 뭐 너도 나도 오라고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YG 같은 경우가 이 블랙핑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완전체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하고 나서 재계약할 때 조건이 개별 활동은 각각 알아서 하는데 물론 이제 로제 씨 같은 경우는 YG랑 하지만 근데 이제 완전체 활동은 이제 YG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불핑이 이제 완전체로 YG 같이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각자 솔로 활동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불핑하는 또 그동안 불핑 이제 완전체 공연이 많이 비었잖아요. 저도 그때 불핑 마지막 국내 공연할 때 저도 저 갔었어요. 예. 같은 공간에 계셨네요. 예, 거기 어디냐 그 돔 어디냐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저기 고척돔. 맞아요. 고척돔 네. 가서 저도 이제 불핑 마지막 콘서트 했거든요. 예, 저 그때 그날 기억나는 게 저는 좀 원체 많이 봤어요. 불핑 공연 많이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사람 많이 나오기 전에 일찍 나왔어요. 네. 근데 아니 그냥 사람 다 하고 나가면은 막 미어 터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20분 먼저 나갔는데 네. 그 옆에 전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불핑 티 입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저한테 IMB 부르는 거예요. 부럽대. 못 갔는데. 네, 제가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니까 이스라엘에서 왔다. 이거 하나 보러? 예, 근데 왔는데 네. 표를 못 봤는데 혹시나 현장에 가면 구할까 해서 기다렸는데 자기는 못 봤다. 그 말 듣는데 진짜 이게 파급력 진짜 대단하다. 이스라엘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고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아니 한국이 아니라 다시 이제 컴백을 해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정했던 규모보다 너도 나도 오라고 하니까 이 월드 투어 규모가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YG는 일단 그게 숫자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SM 같은 경우도 에스파 잘하지만 그 라이즈라고 신인 보이그룹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거 엑소의 이 바톤을 넘겨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NCT도 있는데 NCT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 다 몰라요. 너무 많아서 좀 집중이 안 되는데 라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딱 집중이 되는 게 그래서 SM이 라이즈랑 에스파 이렇게 좀 균형을 잡은 것 같고 JYP는 그냥 꾸준히 이제 스트레이키즈랑 이제 트와이스가 돈을 벌면서 또 이번에 뭐 신인들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JYP야 계속
모범생이니까요. 숫자도 그렇죠. 그냥 꾸준하게 그냥 계속 숫자 잘 나오면서 다시 또 실적과 주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4사에 소속된 이 아티스트들이 대형 진짜 네. 거물급들이 다 올해 하반기에 컴백할 거다. 하이브, BTS, YG, 블랙핑크 뭐 말해 뭐예요. 클래스가 네. 일단 월드 클래스잖아요. 그럼요. 외화를 쓸어 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가 나아진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중국이라는 건데 맞아요.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 슬슬 커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담아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한한령이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한한령 중국 한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거예요. 심리적으로 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 풀어 그런데 나 네. 화낸 적 없는데 뭐 아. 이럴 때 가장 당황스럽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 한 적이 없는데 음. 비공식적인 한한령이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비자 없이 중국도 놀러 가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느낌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제 엔터 미디어 이쪽이 중국 본토에서 다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할게요. 중국 전체 엔터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냐 보니까 대략 그 한한령 이전에 네. 엔터사마다 좀 노출 비중은 다르지만 한 매출의 한 25%, 30% 대략 한 4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1 정도까지가 원래 중국 매출이었어요. 예.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고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티 모자 한번 팔면은 뭐 게임 그럼. 끝이거든요. 예. 마켓이 일단 크네. 예, 앵커님도 이제 가서 네. 이제 뭐 앵커님 뭐 예를 들면 예전 소녀시대 제시카 티 뭐 네. 모자 한번 하면은 뭐 그냥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어. 예,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서 그쵸. 그래서 한때 이제 뭐 예전에 엑소 같은 경우도 일부 중국 멤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뭐 어떻게 가서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많이 배신했죠. 예, 예. 근데 저도 왜 그랬나 했는데 엔터사 가서 보니까 아니 그럼 안 되는데 이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연구원님 좀 탐나셨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MD 예, 사업? 물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계약은 약속은 지켜야죠. 근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이 다시 열리면 물론 뭐 그 규모는 모르겠지만 또 그만큼 중국이 이전에 비해서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기존의 K-팝 아티스트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중국이 요즘 뭐 게임은 잘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들어요. 딴 건 제가 제 생각이에요. 중국이 한국보다 못 따라오는 게 이런 엔터 같이 직접 하는 거, 그 축구 같이 다 같이 하는 거. 예. 왜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예. 축구 플레이어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엔터사 봐도 이제 중국이나 그 대만은 모르는데 중국에서 온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 그 흔히 말하는 엔터 지망생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속된 말로 자기네 동네에서 다 흔히 말하는 얼짱, 뭐 킹카 유명했던 분들이잖아요. 뭐 예쁘고 잘생기건 노래 잘 부르건 춤 잘 추건 그런데 중국에서 올 정도면 흔히 말하는 자기네 성에서 근데 중국 성 하나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잖아요. 네. 자기네 성에서 나름 잘생기고 예쁘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그런 분들인데 그래. 또 보면은 개변적으로는 되게 또 뛰어나신 분들인데 확실히 이런 그 K-팝이라는 게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 예, 거기다 이 마인드 이런 게 확실히 그런 거는 좀 아직 중국 분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다시 본론 돌아가서 이 중국 관련된가 본토가 열리면은 아마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모든 엔터사들이 너도 나도 다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 정부라는 게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자유주의 사회는 아무리 정부가 주도해도 민간이 안 떠넘되는데 또 중국은 반대로 정부가 이렇게 딱 하면은 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이게 K-팝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한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에서 예를 들면 한한령 이후에 인기가 나왔던 BTS니 뭐 에스파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일단 중국 원체 인구 많으니까 해외 유학생들이나 예 아니면 뭐 이런 흔히 말하는 뭐 VPN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회해서 하던가 아니면 뭐 범화교 있잖아요. 뭐 대만, 홍콩, 마카오, 뭐 동남아 그런 거 통해서 알게 모르게 다 들어오거든요. 마치 왜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드라마 다 보듯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안 열린 거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 특히 중국이 이렇게 무비자 풀어준 거 보고서는 그렇네. 제가 보기에는 뭐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시그널이 상장사 디어유가 버블 서비스 하는데 텐센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겠지만 디어유가 버블 서비스라고 이런 그 이제 그 거기 입점한 연예인들 관련된 그 플랫폼 서비스 하는데 네. 그게 올해 1월 말 2월 초에 중국의 TME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중국 본토에서 정식으로 중국 본토판 버블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운영하고 마케팅하는 거를 텐센트 뮤직이 직접 합니다. 전 이걸 봤을 때 이거 보고서는 진짜 이제 임박했구나. 나오겠다. 예, 보통 이제 만남할 때도 일단 뭐 전화 보내고 문자 보내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가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 뭐 베이징 상해나 아니면 광저우에서 공연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중국 시장의 그 외화를 싹 쓸어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예. 되는데 이제 슬슬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그 디어유의 텐센트 뮤직 모멘텀이고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비자. 예, 한국인들 무비자 입국. 요게 또 큰 포인트가 되겠다. 이 관련 이슈는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해봐야겠네요.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좀 각 엔터테인먼트 기업별로 좀 자세하게 뜯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이브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BTS라는 큰 IP가 있지만 이제 말씀 주셨던 미래 성장 동력은 뉴진스도 지금 이렇게 해체가 됐고 앞으로 BTS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처음부터 하면은 그동안 다른 엔터 올릴 때 처음에 하이브 못 갔잖아요. 네. 이유는 뉴진스 어도어 거였는데 그건 일단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걸로 해결이 됐고 됐고 BTS 돌아오는 거였고 그다음 일단 볼 게 기본적으로 이제 BTS 말고도 여기 아티스트 파워풀한 아티스트가 많아요. 일단 BTS 다음에 넥스트 K-팝 남자 대표 아이돌인 세븐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다른 소속사인데 이거를 옛날 빅히트가 상장해서 하이브 밑으로 인수해버렸죠. 맞아요. 예. 세븐틴. 예, 맞습니다. 플레디스 엔터에 세븐틴이 있고요. 물론 거기도 좀 멤버가 많다 보니까 집중은 좀 안 되는 건 있지만. 근데 여긴 또 매력도가 딱딱 있어요. 근데 세븐틴이요, 돈 엄청 많이 법니다. 진짜 예, 많이 단지 벌어요. BTS가 아는 건 세븐틴이 이게 집중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세븐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TS 동생,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네네. 예,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르세라핌. 예, 한국, 일본에서 아주 인기 괜찮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엔하이픈이 있고요. 예, 이거 있고, 예,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예, 급이 되는 남녀 다양한 아티스트 그룹이 있고, 또 이제 올해 신인 그룹이 한 3개 정도 데뷔할 계획이, 예, 그러니까 국내, 한국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런 뭐 중남 이런 식으로 해외 2곳 해가지고, 예, 한 3개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BTS 돌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워풀한 아티스트 라인업의 신인 모멘텀. 일단 기본적으로 본업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버스인데요. 플랫폼. 여기도 위버스가 위버스. 근데 이제 위버스도 이제 부분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수익화 모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일단 악재 뉴진스 그러니까 해소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요. 또 어쨌든 뭐 아쉽지만, 뉴진스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예, 헤어지는 걸로 됐고, 어쨌든 BTS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고, 예, 그리고 기존 아티스트 라인업 빵빵한데 신인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위버스 플랫폼도 유료화돼서 수익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와 모멘텀 모든 면에서 일단 또 시총이 크잖아요. 근데 또 중국이 열리면은 누가 잘 될까? 하이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존에 한한령 이전에는 당연히 SM, YG 이런 데가 셌지만 원래 한한령 이전에 중국의 최고는 지드래곤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지드래곤은 그냥 그냥 별도예요. 예, 거의 뭐 따라갈 수 없는 갭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중국에서는 일단 지드래곤 먼저 축구의 메시처럼 지드래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BTS는 그 후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 중국 시장이 열리고 BTS를 봐야겠지만 근데 뭐 BTS 아미들은
뭐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죠. 예, 다양히 뭐 북한에도 있다더라고요, 아미가. 아, 이건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북한에도 아미가 있대요. 예. 네.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일단 예, 다들 뭐 시장에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하이브를 가장 좋게 봐서 요즘에 주가가 견조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뭐 매매도 많이 일어나고 시총도 제일 크기 때문에 특히 국내나 해외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이나 뭐 ETF 모든 면에서 예, 제가 보기에 좀 하이브는 올해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속 좀 주목해 네. 볼 만한 기업이다. 왜냐하면 하이브가 시총이 큰 것도 맞죠. 중국을 만약에 다시 진출할 수 있다면 다양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겟층들의 입맛을 또 맞춰줄 수가 있고 BTS급은 아니더라도 BTS에 견줄 만한 대형 IP들이 즐비하다. 네. 이것이 또 하이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된다. 자, 그럼 JYP는 어떨까요?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엄청 효자 그룹이고 걸그룹에서는 트와이스도 압도적으로 지금 공연 수익금이 상당히 좋습니다. MD 상품도 잘 팔리고 신인 그룹 킥플립 데뷔했는데 킥플립도 반응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킥플립이 이제 원래 계획이 올해 25년도 1월 1일 00시에 원래 데뷔할 계획이었는데 좀 이제 저희 그 뭐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아쉽지만 조금 늦게 데뷔했어요. 근데 일단 반응이 물론 아직 초기라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JYP가 작년에 이제 또 넥스지라는 신인 그룹도 런칭했는데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JYP 기본적으로 일단 뭐 기본기 탄탄하니까 넥스지에 있어서 킥플립 일단 반응 좋고 스트레이키즈 이후에 넥스지랑 이제 킥플립 딱 돼가지고 근데 솔직히 아직 뭐 이게 얼마만큼 성장할지 뭐 흔히 말하는 수익화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초기 오픈된 반응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예. 어느 정도 이상은 충분히 할 것 같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의의가 두냐면은 일단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트와이스 있고 뭐 그 밑에 뭐 이제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넥스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런 보이그룹 예, 라인업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일단 예, 의미가 있어서 하여튼 뭐 일단 키플립은 제가 보기에 좀 더 이렇게 키플립 성장세 보시고 만약에 키플립이 또 만약에 스트레이키즈를 대체할 정도로 커진다면은 근데 요즘에 좀 아쉬워하는 게 뭐 그 NCT 스트레이키즈 말고는 이상하게 걸그룹은 요즘에 좋은 데 많거든요. 뭐 아이브나 뭐 에스파 뭐 많잖아요. 네. 예. 뉴진스. 근데 보이그룹은 아직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신인들이 이렇게 센 거 좀 잘 안 나오는데 맞아요. 물론 더 해봐야겠지만 역시나 한번 좀 예, 킥플립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반응을 보면은 걸그룹은 진짜 막 예. 대세 걸그룹이다 예. 해서 반응이 굉장히 핫한데 요즘 나오는 보이그룹이 딱히 막 그렇게 빅 히트, 그러니까 예. 좀 대형 히트를 치는 그룹이 아직까지는 없다. BTS 이후로는 예. 좀 그런 반응이어서 킥플립이 수익화를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룹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예. 필요하다.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다음 SM 보겠습니다. SM도 지금 신인 걸그룹 데뷔 앞두고 있어요. 예. 오, 8인조, 그러니까 소녀시대 이후로 지금 다인조 걸그룹 예.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시장 반응 어때요? 그러니까 하트 투 하트인데 이제 제 얼마 전 봤는데 카톡 지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카톡 프사에 보면은 뭔가 뭐 여자애들 막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보니까는 하트 투 하트 그거 있잖아요. 올라온 그 사진을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관계자가 아닌데. 예, 아니, 지인인데, 예, 그래서, 이거 뭐냐니까, 뭐, 얘네가 SM, 에스파 이후 나오는 애들인데, 일단, 뭐, 사진 보니까 이미지 괜찮더라. 그래서, 예, 뭐, 주로 주 멤버가 이제 한국인이랑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있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그래서 일단 기대되는 게, SM 같은 경우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이브나, 뭐지, 뉴진스에 이어서 이제, K-팝 탑 걸그룹에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위에 블핑 트와이스 말고. 예,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 게 일단 SM이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으니 에스파 이어서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보는 건요. SM의 주인이 과거 창업주 이수만 씨에서 카카오로 바뀌었잖아요. 네. 여태까지 모든 아티스트들은 이거를 프로듀싱 할 때 이수만 창업자님의 그 손길이 갔는데 사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하다못해 에스파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수만 님의 실력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츄투 하투가 처음으로 그 이수만 창업자분의 그 프로듀싱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 반 우려 반이
SM의 그 DNA, SM 자체가 수만이잖아요. SM의 색깔이 있을 거냐? 그래서 과연 에스파까지는 그래도 에스파건 뭐 라이즈건 뭐건 간에 아무리 주인이 카카오로 바뀌어도 그 SM 이수만 선생님의 그 DNA나 손길이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과연 우려는 과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SM의 퀄리티가 나올까? 색깔이 나올까? 근데 기대는 만약에 그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고도 기대 이상 충족시켜 준다면, 그러면 카카오가 돼도 이제는 그 이수만님 없이 카카오 SM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된 신인 육성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하츠 투 하츠 투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 이제 뭐 아티스트 하나 추가됐다, 뭐 에스파 이후에 몇 년 만에 걸그룹이다라기보다는 과연 SM이 이제 그 창업주 이수만님의 그 프로듀싱 없이 과연 시스템으로서 이 K-팝, 근데 문제가 K-팝이 좀 더 눈이 높아지잖아요. 예, 이제는 뭐 웬만해서는 속된 말은 성이 안 차요. 예. 그래서 과연 그거를 이제 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지금 관건입니다. 예. 뭐 아니면 도네요. 예, 그래서 좀 솔직히 부담감도 있죠. 예. 그러겠네요. 바로 전에 데뷔했던 에스파가 이제 너무 잘 됐잖아요. 탑 됐고 뭐 카리나 뭐 윈터 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되니까는 이제 아마 제 뭐 만나보진 않았지만 하트 투 하트 그 멤버들도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단순 신인 걸그룹 데뷔가 아니라 이수만 예. 전 대표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얼마만큼의 아웃소스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군요. 알겠습니다. SM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은 YG인데 YG가 지금 엔터 4사 중에 실적이 제일 안 좋습니다. 예. 제일 안 좋고 그나마 좀 의존도가 높았던 블랙핑크가 이제 솔로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완전체는 그 YG에서 활동을 하는데 솔로는 또 다 각자 다른 엔터사랑 계약을 했잖아요. 제니도 지금 미국 진출했고 로제도 아파트 너무 잘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25년도는 그럼 좀 다르겠네요? 예, 일단 YG 말씀드리면 24년도는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일단 블랙핑크가 뭐 없었잖아요. 없었어. 예, 블랙핑크 없고 그리고 보이그룹인 그 트레저? 예, 트레저는 좀 뭔가 이게 잘 뭐 컴백 일정도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트레저도 생각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가 있고 뭐 악동 뮤지션은 좀 수익에 기여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했다가 올해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블랙핑크 완전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전격 방영되니까 예, 뭐 그와 관련된 뭐 티켓, 공연, 굿즈 또 YG는 산하의 YG 플러스라는 상장회사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굿즈나 뭐 그런 해서 일단 블랙핑크 모멘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생각보다 컴백이 잘 안 됐던 트레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제대로 컴백해가지고 아시아 위주로 이제 글로벌 투어 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위너 있지 않습니까? 위너 멤버들이 이제 다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위너 멤버들도 올해부터 이제 다시 완전체로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수익에 기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YG도 모처럼 올해 이제 신인 그룹 하나를 데뷔시킵니다. 또요? 베이비몬스터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물론 배모 말씀드릴 건데, 근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외국 한 곳에서 이제 좀 YG도 이제 완성도가 높거든요. 아시겠지만 SM YG의 장점이 춤도 추면서 노래 잘하거든요. 노래 너무 잘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완성도 때문에 속된 말로 오래 걸려. 예, 이거 뽑아내는 게 시간이 걸려요. 하여튼 뭐 어쨌든 YG가 아티스트 퀄리티 컨트롤은 참 잘하니까.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몬이 이제 넥스트 블랙핑크가 되길 다들 바랐는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오는 게 조금 다소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 높으니까. 완만하게 올라가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정규 1집 했을 때 판매가 이제 100만 장 넘으면서 이제 밀리언셀러 됐거든요. 그래서 배몬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투어 확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돌아오고 배몬 본격적 되고 트레저도 좀 더 되고 그리고 위너도 컴백하고 그리고 신인도 있으니까 YG는 일단 24년도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특히나 이제 전년도 대비 성장성은 뭐 가장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YG도 올라가고 YG 플러스도 오늘 주가가 예.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잘한 놈이 더 잘하는 걸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면 기대가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기대 충족 못하면 떨어지니까. YG처럼 차라리 실적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상승 룸이 많이 열려있는
YG를 좀 투자하면 어떨까? 4사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엔터 중에 딱 하나 찝어봐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전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올해 엔터 중에 바스켓으로 담으라고. 다 담아요? 아니, 담는데 물론 그게 좀 비중은 있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으면 4개 중에 25만 원씩도 있지만 만약 개 중에 좀 더 예를 들면 나는 Y가 좀 더 좋다고 하면 YG 한 40만 원 담고 나머지 비중 조절하는 식으로. 근데 저는 그래요. 올해 뭐 하나만 탁 집어서 그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면 최고인데 솔직히 주식은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엔터 4사는 좀 바스켓으로 담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고를 수 없더라는 굉장히 네.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바스켓으로 담아라. 네. 포트폴리오 엔터로 다 네. 채워라. 이렇게 좀 가장 최선호주 하나만 좀 비중 크게 담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괜찮다. 실적 개선에 또 원년이 되겠네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엔터주 말고도 미디어 쪽도 커버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커버하신 뭐 콘텐츠리 중앙, 또 카페24도 커버하셨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주가가. 예, 500%가 올랐어요, 아. 무려. 그러면 뭐 미디어 쪽으로도 좀 좋게 보시는 기업 있으세요? 일단 그 미디어는 일단 드라마 제작 쪽 보면 역시나 기대되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열리면 이제 예전에 한한령 이전에 막 한국 드라마 기대되는 거 있으면 중국에서 동시 반영하면 중국에 돈 엄청 이렇게 받고 끌어왔어요. 해서 한국, 중국 동시 방영하면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김수현 씨나 뭐 이민호 씨 이런 거 완전 뭐 중국에서 뭐 왕자님이었잖아요. 난리 났죠.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또 중국이 열리면 다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한한령하고 이제 생각보다 OTT 기대했는데 돈이 안 되면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중소형 제작사들이 속된 말로 많이 힘들거나 망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의 중앙은 그 밑에 스튜디오 룰러라 있죠. 이런 빅2 빼고는 막상 이제 제대로 된 그 K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OTT가 되면서 눈높이도 높아져가지고 이 드라마 하나당 제작 비용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감당할 만한 회사가 많지 않은데 그럼 당연히 또 중국이 다시 열리면 눈은 엄청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퀄리티를 만족시켜줄 만한 드라마를 만들 회사가 솔직히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중앙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본토가 열리면 실제로 한국 드라마 공급에 대한 쇼티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의 중앙이 있고 또 OTT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뭐 글로벌한 공급, 뭐 국내 공급은 뭐 쿠팡 플레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 본토는 공급할 때 글로벌에서 별도예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계약 따로 하고 중국 본토 제외한 글로벌 공급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OTT도 왜 중국 계열 OTT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또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열리면 역시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이쪽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츠리 중앙이 이 미디어 쪽에서는 좀 탑픽으로 볼 수 있겠다. 이만큼 올라간 그 눈높이를 맞춰줄 그 엔터서 미디어사가 없는 거죠. 그 눈높이와 제작비 이걸 할 만한 데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또 나 드라마 이렇게 만들게 지원해줘 하면 그래 해봐 하고 지원 막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퀄리티 있게 조금 그쵸.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럼 넷플릭스 얘기 나와서 궁금한 건데 SBS 최근에 난리 났잖아요. 그 독점 공급 계약하기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방송사에도 좀 미칠 수 있나요,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SBS가 의미가 있는 게 그 의미는 넷플릭스가 보기에도 SBS가 흔히 말하는 스부스라 그러죠.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 채널 보면 스부스 채널 보면은 재밌는 거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보기에도 SBS의 그동안 콘텐츠들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쓸어 담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거의 의미 좋은 점은 결국에는 뭐냐 이 SBS가 이제 공중파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탑급의 OTT가 보기에도 좋은 퀄리티를 가진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게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럼 SBS 말고 다른 데로 이게 확장이 될까? 뭐 MBC나 그게 KBS.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거는 좀 솔직히 좀 봐야 됩니다. 뭐 SBS가 먼저 잘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런 뭐 넷플릭스건 아마존이건 뭐 HBO건 뭐 디즈니 플러스건 이런 데가
MBC나 KBS나 그런 거에 콘텐츠를 다 사갈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BS가 콘텐츠의 그 경쟁력을 좀 입증을 받았죠. 이번에 넷플릭스의 계약을 통해서 미디어까지 좀 커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엔터주 투자 포인트라든지 유의할 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일단 뭐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신인 그룹 왔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시장의 반응 및 성장 가능성 보시고 역시나 이제 또 올해는 중국이니까요. 자, 만약 중국에서 누구 K-팝 아티스트 중에 하나 공연 일정 잡혔다 그러면 엔터는 또 거기다 뭐 한 단계 그건 뭐 엔터 미디어 다 날라가니까 예, 그때 보시고 이제 유혈점 같은 경우는 또 좀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한 군데로 쏠려요. 올리면 막 단기간에 급등하는데 너무 또 그때 막 너무 부와 내동해서 흔히 말하면 막 몰빵, 뭐 신용 레버리지 몰빵 꼭대기에 했다가 뭐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말했지만 바스켓 하시고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좀 이성적으로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 엔터는 올해 실적과 모멘텀 두 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관세니 뭐니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시고 예. 엔터주를 한번 투자해서 수익도 나시고 엔터주도 즐기시고 그러다 보면 또 요즘 막 세상에 안 좋고 머리 아픈 거 많잖아요. 근데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엔터 얘기하면 재밌거든요. 재밌었어요. 예,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그래서 때문에 좀 그래요. 좀 투자할 때 좀 재밌고 좀 즐기고 릴렉스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엔터 섹터와 또 미디어, 네카오까지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이쪽에 대한 시선, 이야기 들어봤고요. 리딩 투자증권의 유상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